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입학처 카둥이입니다. 2021학년도 3월 제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설명회 1편인 전형 안내는 모두 확인하셨나요? 이번에는 많이들 궁금해하고 헷갈려들하는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대학별로 달랐던 제외국민 지원 자격이 2021학년부터는 대교협 공통기준이 적용되어 통일이 됩니다. 중앙대학교는 기존의 지원 자격과 대교협 지원 자격 간에 큰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만 체류 일자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거나 강화된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하기 전에 변경된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적인 틀에서의 지원 자격은 통일이 되었으나 지원 자격의 해석 또는 세부적인 적용 방법 등은 대학별로 다를 수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내용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대학교 제외국민 지원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니 조금 지루하더라도 집중해주세요. 제외국민 지원 자격은 학력과 기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학력에 관한 조건은 초, 중, 고 24학기를 모두 이수했는지가 자격 요건입니다.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와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기간에 관한 조건이 다른데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의 경우 고교 1개년을 포함하여 보호자와 지원자가 3년 이상 재직, 재학을 하고 각 1개년마다 보호자와 배우자는 3분의 2, 지원자는 4분의 3을 체류해야 합니다.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해외에서 24학기를 모두 이수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기간에 관련된 지원 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입니다.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별도의 재학, 근무, 체류 기간을 만족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입니다. 해외에서 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한 자, 즉 우리 지원자들이 해외에서 재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분,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보호자의 배우자, 즉 아버지의 근무 때문에 해외에서 재학을 하게 되었다면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고 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 근무 기간. 해외 근무 기간은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근무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근무 기간은 재직 증명서나 파견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통산 3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현지 취업자나 자영업자 등은 세금 관련 서류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한 세금 서류와도 기간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해외 재학 기간은 지원자가 보호자의 해외 근무 국가에서 재학한 기간으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지원자의 재학 기간은 고교 1개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보호자, 배우자, 학생 모두 동일 해당국에 체류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중앙대학교는 출입국 사실 기록 증명서를 통해 이 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와 배우자는 제외국민 자격기간 3년 중 각 1개년마다 3분의 2 이상, 지원자는 각 1개년마다 4분의 3 이상을 체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외국민 자격기간,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는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과 지원자의 해외 재학 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보호자의 해외 근무 국가와 지원자의 해외 재학 국가도 일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고교 1개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재외국민 자격 기간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예시와 같이 보호자의 근무 기간이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이고 지원자의 해외 재학 기간이 2017년 8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이라고 할 때 근무 기간과 재학 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인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가 재외국민 자격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은 고교 1개년을 포함하여 연속 또는 비연속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호자의 재직 국가와 지원자의 재학 국가는 동일 국가여야 합니다. 이 자격 기간 안에서 각각의 체류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체류 기간은 기준일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기준일은 첫 해는 2017년 8월 1일부터 365일이 되는 2018년 7월 31일까지, 둘째 해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마지막 해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기준일마다 보호자와 배우자는 3분의 2 이상, 지원자는 4분의 3 이상을 체류하셔야 합니다. 365일에 3분의 2, 4분의 3을 계산하면 소수점으로 계산이 될 텐데 이때 소수점은 절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예시는 가장 평범한 경우입니다. 이외의 여러 복잡한 사안을 케이스와 Q&A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케이스별 안내입니다. 먼저 이 기준은 중앙대학교의 기준이며 다른 대학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케이스는 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경우입니다. 즉, 학교 학사 일정에 맞춰 학기 개시일과 동시에 재학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보호자의 근무 기간은 16년 8월 1일부터 19년 7월 31일까지고요. 지원자의 재학 기간은 16년 8월 1일부터 19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해당 학교의 학사 일정은 매년 8월에 개학을 해서 6월 23일에 방학을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 자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학기 종료는 2월 23일에 하지만 7월 31일까지는 방학이었고 이 방학도 중앙대학교에서는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재외국민 자격 기간은 16년 8월 1일부터 19년 7월 31일까지 3년이 됩니다. 체류 기준일은 16년 8월부터 365일이 되는 17년 7월 말일까지, 17년 8월부터 365일이 되는 18년 7월 말까지, 또 18년 8월부터 365일이 되는 19년 7월 말까지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입니다. 그의 첫 번째 사례로 학기 개시일보다 늦게 편입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자의 근무와 지원자의 재학은 16년 9월에 시작합니다. 지원자 학교의 학사 일정은 8월에 시작합니다. 즉, 한 달 늦게 편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6년 9월 9학년에 편입한 지원자는 19년 6월 말 11학년을 맞춰서 학년으로만 하면 9, 10, 11학년, 3학년을 마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해당 학교에서의 재학을 종료하게 되면 재학기간 한 달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12학년, 8월 한 달을 재학해야 3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2학년 8월 한 달을 재학한다고 했을 때 이 지원자의 재외국민 자격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호자의 재직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16년 9월 1일부터 19년 8월 말까지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체류 기준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 입학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로 하는 경우, 즉 16년 9월부터 365일이 되는 17년 8월 말까지, 또 17년 9월부터 365일이 되는 18년 8월 말까지, 18년 9월부터 365일이 되는 19년 8월 말까지를 기준일로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기준일은 학사 일정에 맞춰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첫 해는 16년 9월부터
17년 7월 말까지와 12학년 한 달을 하게 되는 19년 8월 한 달을 이어서 체류일을 계산하고 둘째 해부터는 학사 일정에 맞춰서 17년 8월부터 18년 7월 말까지 18년 8월부터 19년 7월까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기준일 산정 방법 중에 지원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기준으로 잡아 체류일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두 번째 사례는 학기 개시일보다 늦게 편입하여 졸업 때문에 다음 학년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는 졸업으로 재학기간 3년을 채울 수 없으므로 자격 미인정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죠. 8월에 학기를 개시하는 학교에 16년 9월에 10학년으로 편입학했습니다. 보호자의 근무기간도 9월 시작이고요. 그러므로 이 지원자의 재외국민 자격기간은 16년 9월부터 19년 7월 31일이 됩니다. 보호자의 근무는 19년 8월 31일까지 이어지지만 지원자는 졸업을 하기 때문에 재학기간의 방학을 고려해도 7월 31일 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고교 1개년이 365일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호자의 근무기간은 16년 6월 24일부터 19년 6월 23일이고 지원자의 재학기간은 7학년 종료 후 방학인 16년 6월 24일부터 10학년 학기 종료일인 19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 자격기간은 16년 6월 24일부터 19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고교 1개년을 포함해야 하는데 1학년이 학기 시작일인 8월 1일부터 학기 종료일인 6월 23일까지라고 했을 때 비록 365일은 안 되지만 학기를 온전히 이수했기 때문에 고교 1개년으로 인정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보호자의 재직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외국민 자격기간이란 보호자의 재직기간과 지원자의 재직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케이스의 경우 보호자의 재직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의 일치하는 기간이 3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별로 알아본 재외국민 지원 자격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중앙대학교는 제3국 수학사유서를 무조건 인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정말 전쟁, 지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당국에서 재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자 문제이든 질병으로 인한 학기 누락이든 개인 사유로 인한 학기 누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제 차이에 의한 학기 누락만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경우 졸업시험을 통과하여 졸업 여건을 갖췄다고 하여도 12학년 2학기 중에 한국에 체류하였으므로 해당 재학기간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대학교는 국내 고교에서 신입학하여 고교과정 1년 이상 이수 후 해외로 전학 가면서 학년을 중복하여 편입한 경우 먼저 이수한 교육과정을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고교과정을 먼저 이수했기 때문에 한국 고교과정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학년, 10학년, 11학년 1학기까지를 한국 교육과정을 인정하게 되면 해외 재학기간은 11학년 2학기부터 12학년까지 1.5년으로 재외국민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지원 자격에서 교포 자녀, 선교사 자녀 등의 자격이 없어졌다고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격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재직증명서, 세금 관련 서류,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 특성에 따라 해외 직접 투자 승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사 설치를 가늠할 수 있는 공문서 등을 제출 시 인정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원칙적으로 해외에 거주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 등본 발급 등도 영사 24 사이트에서 가능하고요. 개인적인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이 안 되어 등록부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해당국에 체류했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대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제출이 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8번째 질문은 세금 관련 서류에 관한 것인데요. 면세 국가라서 또는 일정 소득 이하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일정 소득 이하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안하여 평가를 합니다. 면세 국가의 경우는 별도의 사유서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기간에 관련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해외 전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전교육 과정 이수자는 말 그대로 학력사항 모두, 즉 24학기 전체를 해외에서 이수했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앙대학교는 국내 재학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재학한 학기가 있다고 해도 재외국민 자격기관에서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케이스 스터디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국내 재학학기가 있으면서 해외 재학학기에 누락이 없는 경우입니다. 9월 학제인 해외에서 1학년과 2학년을 이수하고 한국에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고 다시 해외에서 3학년부터 이수한 경우 한국의 재학학기를 제외하고 해외 이수학기만 확인하여도 24학기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역시나 한국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앞 사례와 달리 학기 누락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1학년, 2학년을 이수하고 한국에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고 해외에서 3학년 2학기부터 12학년까지 재학을 한 경우인데요. 국내 재학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에서 재학한 학기만 확인해보면 3학년 1학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재학기간은 제외하고 학기를 심사할 때 해외 학교끼리는 같은 9월 학제로 학제 차이가 있지 않으므로 3학년 1학기는 학제 차이에 의한 누락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례는 자격 미인정입니다. 케이스 3은 1학년 1학기 누락이 있는 경우인데요. 케이스 3-1은 1학년 1학기 누락 후 9월 학제학교로 입학한 경우이고 3-2는 1학년 1학기 누락 후 3월 학제학교로 입학한 경우입니다. 1학년 1학기를 재학하진 않았지만 한국에 있었다면 3월 학제학교에 재학했을 것이고 9월 학제학교로 전편입한다면 이는 학제 차이 누락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대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 누락이 9월 학제 등 학제 차이에 의한 누락일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을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해결이 되었나요? 다음 편에서는 재외국민 전형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